이제 중1이 되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치동 수학 전문가이면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 안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스케줄 짤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에이펙스 수학의 박지원 원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앞두고 계시는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뭐 단원평가라든지 이런 게 어떤 입시와는 무관한 시험으로 체크를 했다면 이제 중학교 때는 혹시 특목고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신중의 내신 이 첫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과목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또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하는 그 전 단계라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습 부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그대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예비 중인 또 이제 예비 고1 때 가장 고민이 많으시는데, 너무 애기였던 그 초등학생이 이제 드디어 중학생이 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논술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학원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어도 마찬가지 리딩, 라이팅에 좀 치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입시 영어 또 내신 영어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수학은 이제 선행을 많이 한 친구와 선행을 좀 덜한 친구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은 내신 공부를 한 지가 너무 오래전이에요. 내신 대비를 내가 따로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하던 원래대로 선행을 계속 가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과학이나 사회는 아직은 그렇게 고민할 과목은 아닌데 이제 영재고나 과고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과학 공부도 슬슬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반적인 우리 아이의 학습 스케줄을 짤 때 진로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큰 틀은 조금씩 채워가셔서 학습 계획을 짜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습 스케줄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학 동안의 스케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고를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이제 대입까지 만약에 진로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나는 의사를 꼭 할 거야.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의 스케줄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명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아이의 꿈을 찾아주면 참 좋으련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 꿈이 없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내가 특목고를 갈지 아니면 일반고를 갈지, 대학도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는 국어를 상당히 잘해. 영어 또 문과 과목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수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못해.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수학, 과학은 너무 잘하지만 또 국어, 영어는 그 과목만큼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자녀를 좀 파악을 해서 아이의 어떤 강점을 키워줄지, 약점을 키워줄지, 강점을 더 부각시킬 것이냐, 약점을 보완할 것이냐, 겨울방학 동안은 이 고민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강점을 더 부각해서 학습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과목으로 인해 다른 취약점의 과목들도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보완되었던 과목을 끌어올리면서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큰 방향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선행 심화를 하고 싶다, 또는 진도를 좀 많이 빼고 싶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어머님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중등 선행을 중3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수상을 나가고 싶다. 교육과정 바뀌어서 공통수학 1이라고 하는데요. 특강으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정규반에서 수강해야 될지 어머님들이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동안에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기존에 공부했던 패턴들은 약간 초등학교 때는 예체능도 많이 시키고 과목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많이 파악해서 티칭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이제 중학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밀착적이고 어떤 과목들은 조금 강도가 있게 짜기도 하고 또 어떤 과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라이트하게 짜는 어머님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겨울방학을 계획하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대치동을 기준으로 좀 빡세한 학원이라고 알려진 학원들이 있어요. 9번은 어디, 수학은 어디, 영어는 어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빡센 학원들의 프로그램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데 중상위권 정도의 아이는 예를 들면 수학은 너무너무 잘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그만큼 되지 않은 경우 또 반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다 강하게 강강강으로 짜겠다. 아니면 강양약으로 짜겠다. 요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네. 또 우리 아이가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는 분석에서부터 전략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수학 하나만 생각할 수 없고 여러 과목 안에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할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면 그 안에서 또 수학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건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아이들이 정규반으로 수학을 쭉 듣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애는 이번에는 정말 많이 채워야 되고 진도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특강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특강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방학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가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무엇이라도 꼭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학 과목 하나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평상시에 정규반도 일주일에 보통 2번 또는 3번 정도 학원을 보내실 텐데 그 수업도 너무 빠듯하게 힘들게 다녔다. 수업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고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과목을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면 아이는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아이와 충분한 고민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조금 더 몰입을 해볼 수 있을까? 일단 아이의 공부 정서를 파악하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아이가 정규반 하나도 허덕대 숙제도 겨우 해놓고 그 정규반을 보내는데도 어머님이랑 실갱이가 있다고 했다면 저는 사실 특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특강 숙제도 못 해가고 정규반도 그걸로 또 밀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돼서 그렇게 짜는 거는 비추하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의지와 열정,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는 수학을 더 상향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특강 하나, 정규반 하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머님들이 특강을 2개를 들으면 안 될까요? 여쭤보는 경우도 있는데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막 몰입하는 데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수학 공부가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특강 2개, 정규반 하나 이런 것도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정규반 하나, 특강 하나 이렇게 짜게 되고요. 특강은 그야말로 특별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냐 아니면 예습이냐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복습과 예습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평상시에 아이의 수학의 성취도를 어머님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항상 어떤 정규반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선수학습이 된 다음에 수업에 맞는 아이라면 겨울방학은 선수학습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는 한 번 공부했지만 다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까먹는 아이
복습이 꼭 필요한 아이라고 하면 복습 심화 특강을 듣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특강을 듣는 것도 좋고 특강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특강을 듣는다라고 하면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이때는 또 체력도 좀 보충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만 놓고 일단 본다라고 하면 특강까지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숙제 시간까지 해서 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3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아이가 그 3시간 수업을 소화시키고 숙제하는 시간도 3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학에 국한해서는 만약 2회반의 정규반을 이제 다니고 계신다고 하면 숙제가 나오는 날 이후로 한 3시간은 이 아이가 자습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숙제가 나오면 또 3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 친구는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날은 뭐 하루로 치면 4일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특강이 대치동 기준에 3시간, 4시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숙제를 할 시간이 요만큼 그 숙제를 할 수 있는 텀들을 어머님들이 비워놓고 예를 들면 내가 월수금 특강을 짰어 그러면 가기 전에 일요일 3시간이 있어야 되고 화요일 3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목요일 3시간은 그 숙제를 하기 위한 충분한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특강이 오전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특강 숙제는 오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반은 또 오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강 끝나자마자 바로 숙제를 해서 등원을 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짜고 그날은 다른 걸 할지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하루 종일 해도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교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월수금은 특강을 시키고 또 정규반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몰입을 내가 하루에 다 할 수 있는지와 숙제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특강 스케줄 챙기는 거 말고도 이 아이가 얼마나 숙제를 또 꼼꼼히 하고 있고 또 지금 확보한 시간이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국회수천